안녕하세요, 자연교환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화석입니다. 먼저 모양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특징은 장석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폭에 비해서 길이가 3배 이상 긴 돌을 장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면 부러지거나 파손되기 쉬울 텐데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 희소하다고 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물을 평가할 때 여러가지 희소 가치를 인정해주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자연물을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산수경을 닮았다고 해서 산수경석 등이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특이한 형태도 가치를 높게 측정해 주는데요. 어떤 처마를 닮았다고 해서 처마석, 혹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가지 상상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형상석 등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이 나무화석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안쪽을 보시면 꼭 깊은 신비한 계곡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신선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구름이 잔뜩 낀 산봉우리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상적으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꼭 폭포와 구름이 한데 어우러져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봉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이 나무화석의 가치를 한층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장석으로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옆을 보시면 얇은 촉이 잘 살아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기 쉬운데 잘 보존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희소 가치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안쪽을 보시면 나무가 부러졌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나무의 조직 단면들이 관찰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나무화석의 희소 가치를 올려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색은 기본적으로 하얀색과 밝은 갈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나무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 광물 원소가 규산염이나 산화망가니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악깃 화석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악깃 화석은 수정이 생성되는 원리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성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 나무화석이 생성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돌이 쥐어 짜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어떻게든 광물 원소가 돌에서 튀어나오겠죠. 그 중에 정말 가벼운 원소인 규산염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정이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수정이 자라는 공간, 즉 정동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크다면 수정은 육각주의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반대로 그 정동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규산염은 그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보석을 수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깃 화석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공동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무 안에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이나 나무의 상처를 가득 메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불순물 없이 깨끗하고 빛이 투과될 정도의 어떤 투명도를 얻은 이런 화석을 우리는 악깃 화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악깃 화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정이라든가 색이나 모양별로 분류가 체계화되어 있는 만호와는 만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깃 화석을 분류할 때는 기존의 수정이나 만호의 분류 체계를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이 나무화석의 악깃 부분 같은 경우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백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유백색을 가지고 있는 만호 혹은 검은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만호 같은 경우는 흔히 보석 중에 오닉스로 분류됩니다. 오닉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어떤 명상이라든가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영혼을 맑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유백색이 아닌 악깃 화석 같은 경우는 불을 비추고 가까이서 보았을 때 안쪽이 뿌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유수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접해서 촬영하는 김에 아까 보여드렸던 안쪽의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찍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나무의 단면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지요. 나무의 조직세포 하나하나가 광물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나무의 결 하나하나가 전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반짝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보시면 아주 미세한 육각주의 모양으로 수정이 돋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화석이 높은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피부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 같이 이 광물에서도 수정이 조금씩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정이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이 빈 공간을 가득 메우게 되면 악기 화석이 되는 것이고요. 공간을 가득 메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각주 수정 모양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비유하자면 수정이 될 씨앗 같은 것들이 이 벽 표면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안쪽에 불순물처럼 보이는 악기 화석 같은 경우는 정말 보석으로 세공하면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안쪽에 빛이 투과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악기 화석 같은 경우는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접해서 촬영하는 김에 위쪽의 나이테도 한번 살펴보려고 보았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보았을 땐 잘 보이지 않아서 카메라를 들이댄 김에 한번 자세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정말 나이테가 빼곡하게 무수히 많은 나이테가 보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번 세봤을 텐데 세보기를 포기하게 될 정도로 정말 빼곡한 나이테가 관찰되었는데요. 아마 그냥 대충 셈했을 때 화석이 되기 전에도 이 나무는 좋기 1000년 정도는 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냥 보았을 때는 산 봉우리 하나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악기 화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만호는 어떻게 생성되고 수정이 어떻게 자라는지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표본이 되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긴 것도 자연스럽고 정말 멋지고 희소한데 그런 보존 가치까지 가지고 있으니 정말 귀한 자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 화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화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규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